내 집을 사고 팔려는 미국민들에게 커미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부동산 중개인들과 회사들에겐 치명타를 가할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민들의 지출과 업계 매출이 전년보다 3에서 4% 증가에 그쳐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2024년 미국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백악관행 레이스가 본격 가열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던 미국인 400명 중에 300명 이상이 이집트로 대피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코비드 증상과 비슷하지만 고열과 심한 기침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기관지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팔려는 셀러가 부동산 중개인들과의 사전 합의로 대략 6%의 커미션을 물어 바이어 중개인에게까지 지불하는 오래된 관행이 연방 배심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년 초 연방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부동산 중개인들의 커미션이 한 해 현재보다 30%인 1,000억 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동산 중개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 집을 사고 팔려는 미국민들에게는 커미션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부동산 중개인들과 회사들에겐 치명타를 가할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 중개와 전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방법원에서 연방 배심원들은 지난주 현재의 부동산 중개 커미션 관행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캔자스시티 연방 배심원들은 전미 부동산인 협회 NAR과 대형 브로커 회사 두 곳에 대해 커미션을 부풀려 내 집을 팔려는 셀러들이 6% 정도의 커미션을 물도록 해서 바이어 측 중개인들에게까지 지불토록 하고 있다며 18억 달러를 셀러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판사가 내년 초 최종 판결에서 연방 배심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미 부동산인 협회와 대형 회사들이 18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부동산 중개 커미션 관행이 180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내 집을 팔려는 셀러들의 90%나 전미 부동산인 협회 소속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부탁하고 진로를 포함하는 여러 사이트에 게재해주는 조건으로 주택 판매 가격에 대략 5에서 6%의 커미션을 지불하기로 사전 합의합니다. 6%의 커미션에서 대략 절반씩 셀러 측과 바이어 측 부동산 중개인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내 집을 파는 셀러들이 싫든 좋든 사는 바이어 측 중개인의 커미션까지 전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연방법원의 연방 배심원들이 부당한 관행으로 부동산인 협회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러한 관행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 초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배심원 결정에 손을 들어주면 협회 측에서 항소하겠지만 부동산 중개 커미션 관행이 대폭 손질되고 셀러들의 비용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이러한 부동산 중개 커미션 관행이 부동산 거래의 경쟁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보고 중대 조치를 취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부동산 중개 커미션 관행이 없어지거나 대폭 손질된다면 부동산 중개 커미션이 한 해에 현재보다 30%나 되는 1,000억 달러는 줄어들 것으로 CBS 뉴스는 6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들과 이들이 가입하고 있는 전미 부동산인 협회, 대형 부동산 중개 회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내 집을 팔려는 셀러들의 커미션 부담이 그만큼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커미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내년에 주택모기지 이자율의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얼어붙어 있는 미국의 부동산 거래 시장도 해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인 11월부터 12월까지 미국민들의 지출과 업계 매출이 전년보다 3에서 4% 증가에 그쳐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파격 할인을 찾아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매출이 거의 제자리하게 돼 미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 경기는 찬바람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인 1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는 9,573억 달러에서 9,66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전미 소매연맹이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 내지 4%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특히 전미소매연맹의 3에서 4% 증가 예측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3.7%의 CPI를 적용하면 거의 제자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말 대목에서는 팬데믹 시절 매년 소매 판매가 급등했으나 올해는 팬데믹 이전의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말 대목 두 달간의 총 매출은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9.3%, 2021년에는 13.5%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2% 증가로 전미 소매연맹의 예측인 6에서 8% 증가에 못 미쳤고 올해의 예상치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증가율 5%에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전미소매연맹은 미국인들이 일자리 안정과 임금 인상 덕분에 올 연말 대목에 씀씀이를 더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생필품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모기지와 신용카드의 고금리 여파 등 파격 할인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업계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올 연말 대목에서 선물비로 가구당 $875를 쓸 것으로 밝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과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2는 파격 할인 세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폭탄 세일이 아니면 연말 대목에 물건을 사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응답자의 40%는 연말 대목 지출을 위해 다른 씀씀이를 줄일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물비를 절약하기 위해 선물을 줄 대상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의 매출이 한 해 전체에서 최소 40%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대목의 소비 지출과 업계 매출이 3에서 4%로 저조할 경우 미국 경제의 GDP 경제 성장률이 올 4분기와 내년에 크게 둔화됩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올 1분기 2.2%, 2분기 2.1%에서 3분기에는 4.9%로 급등했으나 4분기에는 0.7%로 급락하고 내년 한 해는 1에서 1.5%에 그칠 것으로 연방재무부와 연준이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2024년 미국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고 공화당 경선은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아 백악관행 레이스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해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1월 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경선이 대장정에 돌입하고 16개 주 동시 예선이 실시되는 3월 5일 슈퍼화요일 승부에서 공화당 주자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7월 공화당,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추대하고 11월 5일 본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가 본격 가열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나서는 경선은 2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11월 5일 선거일도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내년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1월 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시작되지만 두 곳에서 결정할 대의원 숫자는 62명에 불과해 3월 5일 이른바 슈퍼파일 승부에서 1차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8명이 나와 있는 공화당 경선에서는 전체 대의원 2,467명 가운데 과반인 1,234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동안의 추세대로 경선에서 압도할지 여부는 16개 주 동시 예선이 실시되는 내년 3월 5일 이른바 슈퍼파일 승부에서 한꺼번에 874명이나 결정하기 때문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5일 슈퍼파일에는 공화당에서 최대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의 169명, 텍사스 162명, 노스캐롤라이나 75명, 테네시 58명, 버지니아 48명 등이 선정됩니다. 이어 3월 12일 조지아 59명, 워싱턴주 43명 등 4개 주에서 160명을 결정하고 3월 19일에는 플로리다 125명, 오하이오 78명, 일리노이 64명, 애리조나 43명 등 5개 주에서 349명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압도적인 추세를 표로 연결한다면 내년 3월 말이면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곳곳에 지뢰밭들이 널려 있어 공화당 경선과 백악관행 레이스가 순탄지 않을 게 분명하고 멀고도 험난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당 점거를 부추긴 의혹을 반역으로 지목해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의 출마나 취임을 금지시키는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주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봉쇄하려는 재판도 애리조나와 미네소타에서 시작돼 각 주의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질 위기마저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선출된다면 2024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추대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한 달여 후인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개최됩니다. 내년 11월 5일 본선에서는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됩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 중에서 19명이 걸린 펜실베니아, 16명의 조지아, 11명의 애리조나, 10명의 위스콘신, 6명의 네바다 등 추경 합치 5개 주에서 결판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지도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출생지로 공을 들여온 펜실베니아와 상대방이 대선 개입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지아만 이겨도 276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어 다소 유리한 구도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펴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미국인 400명 중에 300명 이상이 이집트로 대피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나머지 100여 명도 긴급 대피시키려 주력하고 있으며 인질 석방 교섭에도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당국에 알려온 대피 희망 미국인들은 400여 명인데 그중에서 일요일까지 300명 이상이 이집트로 대피했다고 백악관의 존 화이너 안보부 보좌관이 일요 토론에서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의 라파 국경을 통해 대피한 미국인들은 팔레스타인 아메리칸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팔레스타인과 미국 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또한 순수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고 미국 영주권자들도 있으며 그 가족들이 대피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를 떠나길 희망한다고 미 당국에 신고했던 미국인들이 4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수십 명, 최대 100여 명이 가자 지구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은 미국인들이 모두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안전 대피하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하마스에 잡혀있는 인질 235명 이상이 전원 석방되도록 교섭하는 데 직접 관여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산하고 있는 하마스 인질들은 235명으로 보이는데 현재 하마스 정치 지도자들을 기거하게 허락해주고 있는 카타르 정부가 중재를 맡고 하마스, 이스라엘, 미국 등이 관여해 인질 석방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돼 235명 이상의 인질들을 석방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이들을 안전지대로 모두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국 측 예상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은 관련국들의 중재 아래 인질들 200여 명 전원과 팔레스타인 죄수 수천 명을 동시 석방하는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의 휴전제의는 일축했으나 인질 석방을 위해 일시 공격을 중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에는 고려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진입한 탱크와 장갑차, 보병들이 수일 동안 포위해온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본격 진격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인명피해를 초래할 시가전으로 격화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와 대원들은 인구 59만 명으로 팔레스타인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서 10군데의 병원들 지하에 은신하고 있어 이른바 인간 방패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10월 7일 이래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10,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하며 반전 분위기를 확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침이 심하고 열이 나면 코비드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코비드 테스트부터 해보게 되는데요. 환절기인 요즘 독감이나 코비드로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급성기관지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급성기관지염 또한 열과 함께 심한 기침, 가래 등을 동반하는데요.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증상이 나타날 때 즉각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직은 기침이나 열이 나면 출근해도 되는지, 얼마만큼 움직여도 되는지 마음이 편치 않은 시기입니다. 요즘 같은 때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독감이나 코비드를 의심하기 쉽지만
급성 기관지염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등에 의해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감기, 독감 등과 시작 증상이 유사하지만 기침의 정도가 심합니다. 보통 5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주 증상으로 하며 가래가 많이 생기고 숨소리가 거칠게 나기도 합니다. 또한 급성 기관지염에 걸리면 기관에 점막이 붙기 때문에 목 안이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워지며 그것이 가래의 생성을 더 촉진시키고 가래의 배출도 어려워져 호흡할 때 휘파람 소리나 피리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급성 기관지염은 별다른 약물 치료 없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2, 3일 과로를 피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금연이나 목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자극원을 차단하는 보존적 요법만으로도 금방 증상이 개선된다며 기침을 시작하거나 기관지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2, 3일은 보존적 요법을 실시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전문가는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고열을 동반하거나 기관지 폐쇄 증세, 가래가 많아 호흡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약을 써야 합니다. 고열을 동반한다면 해열제를 써야 하고 가래 때문에 기관지 폐쇄 증상이 생긴다면 반드시 적절한 약물을 처방해야 기도호흡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실제 지난 5년간 호흡기 관련 질환 중 응급 케이스 가운데 다수가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망할 뻔한 위기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5일 이상 지속되는데도 방치한다면 급성 기관지염은 만성 기관지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심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급성 기관지염이 폐로 전이되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평소 기관지나 폐가 약한 사람은 일교차가 크고 추운 겨울 초입 시즌에 자신의 몸을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목 점막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공기가 차가울 때는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차가운 공기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흡연과 같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환경을 피하고 과로하지 않아 적절한 면역력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